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다수 공장의 대기 오염물 배출 관리가 엉망입니다. 오염 측정업체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가짜 측정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상고가 다양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 목적과 달리 의대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뒤 전라북도 인구 예측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구가 크게 줄고 중간 연령이 60세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 내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으며 낮 기온은 20도 후반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누구나 한 번쯤 공장 굴뚝을 쳐다보게 됩니다. 오염물이 충분히 걸러진 건지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 우려가 사실이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도내 공장의 대기오염물 배출 관리 업체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측정 성적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공단마다 공장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를 하루 종일 내뿜습니다. 당연히 엄격한 기준에 맞춰 오염물질이 걸러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가짜 측정 성적서를 발급받아 자치단체에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지난 4월 문제가 제기된 뒤 감사원이 전국을 조사한 결과 도내 대행업체 7군데 가운데 4군데가 적발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자격증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2017년 도내 1,0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측정 성적서를 발급했는데 36%인 376개 사업장이 가짜였습니다. 성적서 2만 382건 가운데 627건은 현장에 가지도 않고 작성됐고 5천여 건은 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효력조차 없었습니다. 전주의 대행업체 한 군데는 이미 허위 사실이 확정돼 조만간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발된 건 사실은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정확한 결과를 알지 못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환경단체는 그동안 대기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엄정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현실화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배출하고 있는 공장 그리고 지자체, 정부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허위 성적서 발급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계획. 이와 별개로 허위 성적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 통보되는 대로 해당 공장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어서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장수와 남원에서는 밤사이 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건데요. 당장 공사 현장이 궁금해집니다. 산사태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일부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정읍 금붕동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10m가 넘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있고 야산의 흙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지만 중장비들은 쉼없이 산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바로 아래에는 민가와 밭이 밀집해 있습니다.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장마가 본격화됐지만 공사 현장에는 변변한 안전시설조차 없어 주변 주민들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혀를 내두르고 가세요.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공사인데 밑에서 일을 하냐고. 노인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노인분들 다니시다가 토사가 좀이라도 유출되면 시공사 측은 사고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우리는 안전조치를 다 해놓고 이렇게 가배수로 물이 내려오면 장마천에 물이 빠게끔 다 가배수를 해놓고. 지난 22일 남원 대산면의 한 골프장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실돼 인근 고추밭을 덮쳤습니다. 60mm의 비에 공사 현장이 무너져 내린 건데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 몫이었습니다. 정읍의 공사 현장 역시 장마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치단체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걱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려는 되지만 그 산이 별로 높지는 않고 거의 인가도 그렇게 없고 공장 하나 있잖아요. 그런 점도 고려를 생각도 하고. 산을 파헤친 업체나 자치단체 모두 매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여전히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의 잇따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세아베스틸 내 추락 사고는 발주처의 세아베스틸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추락사 당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안전감독이 이루어졌는데도 비슷한 사고가 재발했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익산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다문화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대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달 한 다문화 가족 행사에서 잡종 강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평화당에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놓고 찬반 여론이 거센데요. 상산고가 전북을 대표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다양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설립 목표와 달리 의대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교육감. 국회에 출석해 자사고가 의대 사관학교로 전락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상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어느 분야 대학으로 가는지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으로 합니다. 학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숫자가 275명입니다. 김 교육감이 언급한 학교 게시판입니다. 지난해 입시에서 의대 208명, 치대와 한의대에 67명 등 모두 275명이 의학 계열 학과에 합격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은혜 장관도 의대 입시에 특화된 자사고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보탰는데 상산고 측은 중복 합격으로 거품이 끼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중복을 다 빼면은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뭐 의대가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육감이 그 현장을 잘 모르고 한 말이고. 하지만 학교 측 자료를 봐도 상산고의 의대 선호 현상은 뚜렷합니다. 중복 합격을 빼면 178명이 의학 계열 학과에 진학한 건데 이 가운데 재수생은 102명으로 57%를 차지합니다. 상산고는 지난 3년간 재학생의 반 이상이 재수를 선택했는데 지난해 의학 계열에 합격한 재수생은 100여 명으로 졸업생의 최소 반 이상이 의대 입시를 위해 재수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의과대에 특화된 상산고는 이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의대를 위한 4년제 입시학원으로 알려진 지 오래입니다. 상산고는 다음 달 8일 교육청 청문 절차를 빌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자사고 설립 취지와는 분명히 배치된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100년이 넘은 전주의 한 명문 사학이 존립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 건설사와 소송 끝에 수억 원의 빚을 진 게 원인인데요. 일단은 선생님들까지 나서 위기는 넘겼지만 재정난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설립 100년을 훌쩍 넘긴 전주 시내의 한 사립 중고등학교입니다. 비영리 기독교재단 소속으로 지역에서는 명문 사학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가 존립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학교에 받을 돈이 있다며 압류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우리가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2000년대 중반 학교를 옮기면서 건설사에 땅을 52억 원에 팔았는데 건설사는 실제 가치가 50억 원에 불과했다며 차액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3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지만 학교는 돈을 갚지 못했고 건설사는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갚을 방법이 없던 학교는 선생님들 사재까지 털어야 했습니다. 눈물 호소를 해가지고 이사님들이 1억을 해주셨어요. 나머지 이제 2억을 선생님들이 제가. 하지만 학교 측이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학교 측은 학내 부동산까지 팔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이에요. 학교 수업에 교육과정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 명의의 탄원서까지 준비하며 100년 사학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 효자동과 삼천동의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는 오폐수 전용 관로 설치 공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삼천병까지 은폐수 전용 관로 3.6km 구간의 공사를 7월까지 마무리해 인근 악취 피해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에서 해마다 반복되어 온 악취가 다시 극심해지면서 최근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외국인 2명을 13시간 만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어제 새벽 5시쯤 부안의 한 편의점에서 복면을 쓰고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전라북도의 30년 뒤 모습은 어떨까요? 도내 인구의 중간 연령이 현재 44세에서 60세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30년 뒤 전북은 생기를 잃어버린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 전북의 인구는 지금보다 25만 명 줄어든 158만 명으로 광주를 뺀 전남보다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허리 인구의 고령화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44세인 중위 연령이 30년 뒤에는 60세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요 경제활동 인구와 학령 인구는 각각 31만 명과 17만 명으로 반토막이 날 전망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70만 명까지 늘어나 전북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생산 인구보다 부양을 받는 유소년과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산 정책을 에 대한 것도 계속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되는 인구종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전라북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가 중국 장쑤성과의 경제협력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장쑤성에서 러우친젠 당서기와 성장 등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삼원금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한중 경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공동투자 설명회 정례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눴으며 러우친젠 당서기는 필요할 경우 전북에 투자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주시의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입지의 적정성과 개발의 요인성, 착수 가능성을 평가해 대표 도서관 건립 예정지로 전주 장동 혁신도시 기지재 수변공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480억 원을 들여 2023년에 문을 여는 대표 도서관은 열람실과 자료실, 강의실 등을 갖춰 전북 도서관 정책 추진과 전북학 연구를 책임지게 됩니다.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 해수부 등 정부기관들은 협약식을 갖고 180억 원 규모의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까지 추진되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신시도 어촌 환경과 노후도로 정비,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도내 물놀이장이 잇따라 문을 엽니다. 군산 소룡동 야외 수영장과 칠보 물테마 유원지, 남원 도심 속 물놀이장 모두 다음 달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난해 도심에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은 물방개 워터파크를 올해도 29일부터 도통 동사무소 인근에서 운영합니다. 물방개 워터파크는 9월 중순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또한 운봉읍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인근의 스테이 힐링 워터파크도 다음 달 2일 문을 열고 2달간 운영됩니다.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게 했습니다. 완주군의 1자녀 1학기 중간 발표가 상관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학생 173명이 우쿨렐레와 오카리나, 사물놀이를 배워 실력을 뽐냈는데 1자녀 1학기 사업은 교육지원청 정규 교육 과정으로 상관초와 구이초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상생을 위해 인천 남동구와 손을 잡았습니다. 장수군은 인천 남동구와 자매 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첫 번째 행사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두 지역의 상호 신뢰 속에 도농교류 협력을 지속 추진하여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절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00여 사과 농가가 참여하는 한국사과협회 서남북권지회 하계 교육이 무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간 화합을 다지고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정보를 교류했으며 무주 반딧불 사과 농가를 방문해 착색 관리 요령 등 다양한 기술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양배추보다 3분의 1 정도로 작지만 영양은 우수한 꼬마 양배추의 수출 전용 생산단지가 군산에 조성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대만과 일본에서 꼬마 양배추 주문이 올해만 595톤이 밀려들면서 1년 사이에 10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현재 20헥타르인 꼬마 양배추 재배 면적을 4년 안에 80헥타르까지 늘려 군산을 전용 수출 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높이 뜬다는 절기상 하지를 맞아 전주 한옥마을에서 부채축제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29일 한옥마을 부채문화관에서 축제를 열어 부채 공연과 함께 다양한 부채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절기마다 각각의 특색을 살린 축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고창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고창군 의뢰 조례를 제정 환영하며 다른 시군의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은 도지사 공약인 공익형 직불금도 농민수당인으로 즉각 이행을 요구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 조례 주민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이 한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 48명은 임금차별 해소와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자체 인력을 투입해 비상수거에 나설 계획이며 위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직접 고용은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래동화 콩쥐 팥쥐를 각색한 가족 무용극 미스콩을 선보입니다. 모녀의 가슴 뭉클한 2박 3일을 그린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내일부터 이틀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가족 뮤지컬 마녀는 내 친구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이봉기 피아니스트가 내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국내 50개 도시를 순회하는 독주회를 갖습니다. 전주미술관은 내일 전시와 연계한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농협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양파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채를 주제로 한 하지 절기축제가 오늘과 내일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이틀간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기획행사 가자 청춘을 진행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사회적 경제 나눔 행사가 오늘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립니다. 제10회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 내내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으며 낮 기온은 20도 후반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1도에서 낮 기온은 28도, 익산은 20도에서 28도, 동북권은 무주가 19도에서 31도, 장수가 19도에서 28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1도에서 26도, 부안이 20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완주와 진안, 장수는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